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괴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그 진짜 실체는 아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헌아이들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키워도 되고. 우리? 어쩌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엮인 브로커, 그리고 아이를 버리려는 엄마. 이들의 기묘한 여정을 플레이해봅니다.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인간적인 매력의 배우 송강호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얼굴일까라는 질문에서 영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칸의 남자가 된 송강호의 열연이 빛나는 브로커의 얼굴을 만나보시죠. 오가는 이 하나 없는 어느 어두운 밤, 남몰래 버려진 아이.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또 시작이네. 그놈을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런데 야, 비디오 빨리 지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우는 의문스러운 남자들 품에 안겨지는데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입양 브로커. 베이비박스를 인신매매에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진짜 대담하네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좀.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아니야? 꼬리가 길어 이미 형사들에게는 덜미를 잡힌 상황이었죠. 기록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어제 당직 동수 씨였죠? 네. 지금 있는 아기들 이분께 좀 보여드릴래요. 여기에 아기를 두고 간 아이의 엄마까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끝? 혹시 편지 같은 건요? 같이 넣어주셨어요? 네. 성함이나 연락처는요? 그것도 썼나? 사라진 아기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에 브로커 일당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입양.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그럴 권리 없잖아, 당신들한테. 그쪽도 없잖아. 버렸으니까. 훔친 주제에 오호. 말 못할 사정으로 떼어놓게 된 그 선아 씨의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이에게 최고의 양부모를 찾아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약간의 살해금이 나옵니다. 살해금? 언젠데 출발이? 살해금 때문인지 아기의 새 부모가 되어줄 사람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거래 현장에 그녀도 동행하기로 하는데요. 혹시 뽀샵 하셨어요? 이게 사진보다 좀 덜 비용 것 같아요. 아니 집자 다 일어나서 그래요. 400으로 하시죠. 아니 어제 1000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이래가지고 400도 많죠. 아니면 할부로 할게. 할부 되죠? 12개월. 그런데 들을수록 가관. 지들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뭘 뭐라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 절대 못 줘. 아기를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는 모습에 보는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새로운 부모를 찾는데 실패하고 한 보육원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는데요. 그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의 상대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울진 사람들로 해. 엄마가 너랑 빨리 빠이빠이 하고 싶단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다고 그런 걸로 자기 자식 버리는 걸 정당하면 안 되지. 파는 건 어떻게 정당화할 건데? 미안. 그럼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진짜 데리러 온 엄마가 얼마나 될 것 같아? 40명 중에 1명이야. 나머지 39명 두 번 다시 연락 안 와? 이딴 구질구질한 보육원에서 애들이 형령거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우쭐해? 그냥 여기서 살아 그럼. 떳떳한 것 없는 입장이지만 아기를 버린 그녀에게 남자가 유독 냉담했던 이유는 쟤는
자기 엄마가 40분의 1쪽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이거 오래된 문이 있지 저기. 거기에 버려져 있었다나 봐. 제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편지와 함께. 감독은 이렇게 영화 속 브로커들 또한 실은 부모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데요. お母さんいつ帰ってくるの？もう帰ってこない。警察とか福祉事務所とか連絡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そんなことしたら4人で一緒に暮らせなくなるから。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그리며 빈곤이나 범죄가 비단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던 감독은 이번에도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구매자로 같이 찾아주자. 안 만나래도 돈이 다는 아니야. 특히 범죄자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아이러니를 더하는 인물은 배우 송강호의 얼굴로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The award for Best Actor Le prix d'interprétation masculine est attribué à Song Kang-ho. 그의 연기는 칸에서도 찬사를 받으며 이견 없는 수상이란 평가를 끌어냈죠. 더불어 아이를 버린 미혼모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한 아이유 역시 놀라운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섬세한 감정 연기에 저도 감탄하면서 봤는데요. 홀로 아이를 키우기 벅차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돼서 더 몰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고 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청소년 부모는 학업과 육아는 물론 생계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기 마련이죠. 나 예쁜 거 몰라? 나 바로 일 시작해야 돼.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키울 거야? 학교는? 졸업은? 일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준비를 좀 해봤어. 또한 배움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를 위해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는 한편 새 부모를 찾아 떠나는 이들 앞에 등장한 꼬마 불청객.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 안 돼.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 그리하여 보육원을 벗어나기 위해 비밀을 알아낸 꼬마까지 기묘한 여정에 동행하게 되는데요. 혜진아 저 창문 열면 안 돼? 손대지 말라니까. 덕분에 예상치 못한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감독은 장면 곳곳 빗방울의 이미지를 심어뒀는데요. 아이 엄마가 처음 아기를 버린 날도 그리고 버림받은 이와 마주한 날도 비가 내렸죠. 나 가끔 꿈꿔. 비가 오고 그 비에 어제까지의 나는 깨끗이 씻겨내려가. 근데 눈을 뜨면 난 달라진 게 없어. 우산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선? 응, 큰 우산. 인생의 우산이 되어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그리기 위해 감독은 사회적 공동체가 많은 한국을 영화의 배경으로 설정해 그 희망의 싹을 틔우는데요. 또 토했다.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건 안 되지. 들킬 수도 있는데.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아 자칫 범죄의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한 이들. 잊지 않도록 오늘 잘 살펴보시고. 고마워요, 우성이. 뭐 애기들 열도 나고 그러면서 그런 거지 뭐. 나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굳이 뭐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죠. 어디가? 편의점. 비 올지도 모른대. 우산 가져가. 비 오면 데리러 오든가.
우산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윤소영 씨. 네, 경찰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해 시작됐지만 점차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이들의 아이러니한 동행은 어떤 곳에 닿게 될까요? 그 여정의 끝을 오늘 플레이해 보시죠.